미국인 부부가 한국 포장마차 한번 가봤다가 미국 시민권 포기하려고 한 실화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이거 레전드예요.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의 진짜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경복궁도 아니고 명동도 아니고 강남도 아니에요. 바로 골목 어귀에 있는 그 흔한 포장마차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냥 퇴근길에 들러서 소주 한 잔 걸치는 평범한 공간인데 외국인들은 이걸 보고 완전 문화 충격에 빠진다니까요. 진짜 상상도 못할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일단 이번에 소개할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온 50대 부부 데인과 신디. 이 부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보통 부모님들이 한국 오시면 뭐 하시겠어요? 관광지 몇 군데 돌고 백화점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가장 기대했던 게 뭔지 아세요? 포장마차예요. 포장마차, 미국에는 상상도 못할 문화니까 완전 버킷리스트 1순위였던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일단 이 부부가 서울 도착해서 뭘 봤냐면요. 벚꽃이 만개한 서울 거리를 걸었대요. 그때 신디가 한 말이 진짜 압권인데 세상에 모든 꽃이 다 피었어. 정말 버킷리스트를 하나 달성하는 기분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의 벚꽃거리가 인생에서 꼭 해봐야 할 일 중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냥 봄마다 보는 흔한 풍경인데 말이죠. 여의도 윤중로 한번 걸어봤다고 인생 버킷리스트 달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한국의 자연경관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레전드는 여기서부터예요. 아들이 사는 동네를 걸으면서 이 부부가 뭘 봤냐면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전통적인 거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서울의 모습이었대요. 대인이 한 말이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고층 빌딩들이 어우러진 서울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였거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뭐냐면 단순히 빌딩이 높다는 게 아니라 도시 설계의 통합성과 조화미를 칭찬한 거예요. 도시공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서울은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도 인간 중심의 보행 환경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미국이나 유럽의 대도시들은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서 걸어 다니기가 정말 불편해요. 근데 서울은 지하철역마다 상권이 형성돼 있고 보행자 동선이 완벽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런 거 보고 외국인들이 진짜 충격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요. 낮에 바비큐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야외 테이블에 사람들이 가득 앉아서 고기 구워 먹고 있더래요. 그걸 본 신디가 한 말이 걸작인데 한국 사람들은 대체 왜 안 추워하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돼 라고 했대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문화적 차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조금만 추워도 실내로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소주 마시잖아요.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완전 초인적인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국인의 열정과 에너지가 기온마저 극복한다는 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포장마차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저녁이 되니까 거리에 테이블이랑 의자가 쫙 깔리고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대인이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밤거리 풍경이 환상적이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 한국 포장마차 문화의 역사적 맥락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포장마차는 원래 1960내 70년대 산업화 시기에 노동자들을 위한 서민 음식 문화로 시작됐거든요. 당시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던 시대라 저렴하게 한 끼 때우면서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서 한국 특유의 정서적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사회학적 장치로 진화한 거예요. 이런 문화적 깊이를 외국인들이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거라니까요. 이 부부는 진짜 한국인처럼 하루를 보내고 싶어서 포장마차에서 식사를 마친 다음에 노래방까지 갔대요. 완전 한국식 코스를 제대로 즐긴 거죠. 그리고 나중에 소감을 물었을 때 대인이 한 말이 진짜 압권이에요. 한국 음식은 정말 최고야. 우리가 먹은 모든 음식이 다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고 단 한 번도 나쁜 식사를 한 적이 없어. 이건 정말 미식의 즐거움이야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발언이에요. 단 한 번도 나쁜 식사를 한 적이 없다는 건 한국 요식업의 평균 품질이 얼마나 높은지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맛있는 식당 찾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 체인점이 아니면 맛이 천차만별이고 위생도 들쭉날쭉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골목 구석구석 어디를 가도 일정 수준 이상의 맛과 위생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한국 음식 문화의 표준 편차가 극도로 낮다는 건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과 요식업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관리 기준이 엄격하고 한국인들의 미각 수준이 워낙 까다로워서 맛없으면 바로 망하는 시장 구조니까 자연스럽게 평균 품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적 우수성을 외국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라고요. 근데 진짜 레전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 부부가 한국 식당의 디테일한 시스템들을 보고 완전 감동받았거든요. 첫 번째로 뭘 봤냐면 테이블 옆에 서랍이 있는데 거기에 젓가락이랑 숟가락이 들어있더래요. 이거 보고 젓가락이 어디 있나 찾다가 서랍을 열었더니 거기 다 있더라고. 정말 쿨했어라고 했대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수납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공간 효율성과 위생 관리를 동시에 달성하는 한국 특유의 실용주의 디자인 철학이거든요. 미국 식당들은 테이블 위에 냅킨이랑 포크 나이프가 그냥 놓여 있어요. 위생적이지도 않고 공간도 차지하죠. 근데 한국은 서랍 안에 깔끔하게 수납해서 필요할 때만 꺼내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완전 혁신적인 발상인 거죠. 두 번째로 뭘 봤냐면 식당에서 로봇이 서빙하고 청소하는 모습을 봤대요. 그때 한 말이 우린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경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서빙 로봇 도입률에서 전 세계 1위라는 거 아시나요?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음식점의 약 15%가 서빙 로봇을 도입했고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한국의 로봇공학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 요식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접근이었어요. 최저임금 상승과 청년층의 서비스직 기피 현상이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자동화가 진행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인건비 절감 차원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게 핵심이에요. 로봇이 음식을 나르면 직원들은 고객 응대와 조리에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게 한국이에요. 세 번째 디테일이 진짜 압권인데요. 고기 냄새가 옷에 벨까봐 의자 뚜껑을 열어서 외투를 보관하는 시스템을 봤대요. 이거 보고 옷을 보관하는 정말 멋진 방법이라고 감탄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국적인 배려인지 아세요? 한국 고깃집의 환기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에 냄새가 배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외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의자에 내장시킨 거예요. 이런 사용자 경험 중심의 디자인 사고가 한국 요식업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증거죠. 미국이나 유럽 식당들은 코트거리가 있으면 다행이고 대부분은 그냥 의자 등받이에 걸쳐놓으라고 해요. 근데 한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의자 자체에 수납 공간을 만든 거라고요. 이 정도 디테일은 진짜 한국에서만 볼 수 있어요. 이런 반응들이 비단 이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202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서 초청된 해외 한국 문화 팬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무려 3,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에 온 76세 미국인 제브라 아테트 씨. 이분이 한국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포장마차에서 매운 안주 먹고 소주 마시는 거였대요. 여러분, 76세예요. 76세 할아버지가 한국 드라마 보고 포장마차가 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문화 전파력인지 감이 오시나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포장마차 문화가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거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이태원 클라스, 사이코지만 괜찮아,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들에서 포장마차. 신이 나올 때마다 외국인들이 저게 뭐야? 나도 가보고 싶어라고 반응했던 거예요. 드라마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포장마차에 앉아서 인생 고민을 털어놓고 소주잔을 부딪히는 장면이 외국인들에게는 엄청나게 로맨틱하고 감성적으로 다가온 거죠. 이게 한국 콘텐츠의 힘이에요. 단순히 영상미나 스토리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녹아있는 한국의 생활 문화까지 전 세계에 수출하는 거라고요. 제브라 할아버지는 실제로 한국에 와서 포장마차에 앉아서 매운 안주랑 소주를 시켰대요.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다면서 엄지를 치켜 세웠다니까요.
76세 할아버지가 매운 안주를 드셨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그게 기대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먹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매운맛이거든요. 특히 미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한국의 보통 매운맛도 감당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오히려 그 매운맛을 즐기고 만족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 음식의 매운맛이 단순히 자극적인 게 아니라 그 안에 복합적인 풍미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한국의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감칠맛과 단맛이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매운맛만 강한 게 아니라 깊은 맛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복합적인 맛의 층위를 외국인들도 인지하고 즐긴다는 건 한국 전통 발효, 식품 기술의 우수성을 반증하는 거죠. 발효 과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장류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수준이거든요. 일본의 미소나 유럽의 치즈 같은 발효 식품들이 있지만 한국만큼 다양한 발효 조미료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포장마차에서 가장 많이 시키는 메뉴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부담 없는 우동이나 바지락탕 같은 거 시켰대요. 이해는 가죠. 처음 먹어보는 문화니까 안전하게 가려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떡볶이, 계란말이는 기본이고 한국인들도 호불호가 갈리는 닭발이나 꼼장어까지 도전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대요. 여러분, 닭발이요. 외국인들이 닭발 먹는다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시나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닭발 같은 부위를 거의 안 먹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닭발을 버리거나 사료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문화적 거부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 와서 닭발의 매력에 빠진다는 건 음식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부순 거예요. 닭발의 쫄깃쫄깃한 식감과 매콤달콤한 양념이 조화를 이루는 그 맛을 외국인들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단순히 음식 하나를 좋아하게 됐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꼼장어도 마찬가지예요. 뱀장어 같이 생긴 걸 통째로 구워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서양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인 비주얼이거든요. 근데 한번 맛보고 나면 그 고소하고 쫄깃한 맛에 중독된다니까요. 꼼장어의 단백질 함량과 영양 성분도 우수해서 한국에서는 보양식으로도 인기가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이런 음식까지 즐기게 됐다는 건 한국 음식의 스펙트럼이 그만큼 넓고 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포장마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히 음식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음식이 맛있는 건 기본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분위기와 정서거든요. 포장마차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옆 사람이랑 대화하게 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때로는 인생 조언도 해주고 받고 하는 그런 문화 있잖아요.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완전 신선한 충격인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말 거는 거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동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거나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포장마차에서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이런 공동체 문화가 외국인들한테는 엄청나게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포장마차에서 만난 한국인들과의 대화를 꼽거든요.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지 않아도 몸짓 손짓으로 소통하고 소주잔을 돌리면서 친구가 되는 그 경험이 정말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 특성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해보면요. 한국의 포장마차 문화는 제3의 공간 개념을 완벽하게 구현한 사례예요. 제3의 공간이라는 건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 교류를 하는 비공식적 공공장소를 의미하거든요. 서양에서는 카페나 펍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한국의 포장마차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평등한 공간이에요. 카페나 펍은 실내 공간이라서 어느 정도 격식이 있고 거리감이 있는 반면 포장마차는 야외에 있고 테이블 간거리도 가까워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섞이거든요. 이런 공간적 특성이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거죠. 그리고 포장마차의 경제적 접근성도 중요한 요소예요. 비싼 레스토랑이나 고급파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포장마차는 정말 서민적인 가격대라서 누구나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요. 이게 계층을 넘어선 사회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회사 사장님도 포장마차 가고, 대학생도 가고, 택시 기사님도 가고,
다 똑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똑같은 음식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거든요. 이런 평등한 사회적 공간이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계층 간 분리가 심화되고 있는데 한국의 포장마차는 그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런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라고요. 포장마차에 앉아있으면 진짜 한국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든대요. 관광객으로서 겉핥기식으로 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로컬처럼 한국 문화의 심장부를 체험하는 거죠. 이게 요즘 여행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인 오센틱 익스피리언스, 즉 진정성 있는 경험이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는 단순히 유명 관광지 사진 찍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그 나라의 진짜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해요. 한국의 포장마차는 그런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포장마차 문화가 이제는 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K-팝, K-드라마, K-무비에 이어서 K-푸드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잖아요. 근데 K-푸드의 정점에 포장마차가 있는 거예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도 아니고 고급 한정식도 아니고 길거리 포장마차가 한국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됐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멋진 일이에요. 이게 왜냐면 한국 문화의 본질이 바로 그 서민성과 친근함에 있기 때문이에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것도 좋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은 바로 이런 소박하고 따뜻한 정서거든요. 포장마차는 그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비싸지 않아도 맛있고 격식 차리지 않아도 즐겁고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한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포장마차에서 느끼는 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가치관이에요. 실제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 코리안 포장마차로 검색해보면 수백만 개의 영상과 사진이 나와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포장마차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특히 재미있는 건 외국인들이 직접 한국 포장마차를 찾아가서 음식 먹는 모습을 브이로그로 찍어 올리는데 거기서 보이는 반응들이 진짜 찐이에요. 오마이갓, 디스 이즈 어메이징 이런 감탄사가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떡볶이 한 입 먹고 눈 휘둥그레지고 순대 처음 먹어보고 충격받고 오뎅 국물 마시고 감동하고 이런 리액션들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음식의 맛이 그만큼 강렬하고 인상적이니까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특히 떡볶이는 진짜 레전드예요. 매콤달콤한 맛에 쫄깃쫄깃한 떡 식감, 거기에 어묵이랑 삶은 계란까지 들어가면 완벽한 조합이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빨간 색깔 보고 겁먹는데 한 입 먹어보면 그 중독성에 바로 빠져요. 떡볶이의 매운맛은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단맛과 감칠맛이 레이어드되어 있어서 복합적인 맛의 향연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런 맛의 복잡성이 외국인들한테는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순대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창자? 라면서 거부감을 보이는데 한번 먹어보면 그 고소하고 담백한 맛에 반하는 거예요. 순대 안에 들어있는 당면이랑 야채, 그리고 선지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그 독특한 맛과 식감을 한번 경험하면 잊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순대를 새우젓이나 소금에 찍어 먹는 그 방식도 신기하고요.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왜 이걸 소금에 찍어 먹어? 라고 하다가 막상 먹어보면 오, 이게 맛을 살려주네 라면서 감탄하는 거죠. 오뎅 국물도 빼놓을 수 없죠. 한겨울에 포장마차 앞에서 오뎅 국물 한 컵 받아 마시는 그 따뜻함이란. 외국인들이 이거 경험하고 완전 감동받는데요. 무료로 주는 국물인데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면서요. 오뎅 국물의 깊은 맛은 멸치와 다시마, 무 같은 재료들을 오래 끓여서 우려낸 육수의 힘이거든요. 이런 정성스러운 육수 문화가 한국 요리의 기본인데 외국인들은 이런 걸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 자체에 놀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물 한 잔도 돈 받는 식당이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국물을 무료로 리필해주잖아요. 이런 후한 인심이 외국인들한테는 정말 놀랍고 감사한 문화로 다가오는 거죠. 계란말이도 포장마차의 숨은 인기 메뉴인데요. 이것도 외국인들이 진짜 좋아해요. 겉은 살짝 바삭하고 속은 폭신폭신한 그 식감. 거기에 은은한 단맛이 더해지면 완벽한 안주가 되거든요. 한국의 계란말이는 서양의 오믈렛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에요. 오믈렛은 속을 반숙으로 남겨서 크리미한 질감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 계란말이는 완전히 익혀서 층층이 말아 올리면서
독특한 식감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조리법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요리를 탄생시킨 거예요.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그냥 계란말이잖아 라고 생각하다가 먹어보면 이건 내가 알던 계란 요리가 아니야 라면서 놀라는 거죠.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소주죠. 외국인들이 한국 소주에 대해 갖는 호기심과 경외심이란 처음에는 그 도수가 낮다고 만만하게 봤다가 나중에 완전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소주가 보통 17도에서 19도 정도인데 보드카나 위스키에 비하면 확실히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국식 술자리 문화에서는 소주를 계속 따라주고 또 따라주고 하니까 결국 마시는 총량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거 경험하고 한국 사람들 술 정말 세게 마신다면서 충격받는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